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계 네. 또는 벤처기업계에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약점, 네, 네. 취약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네. 노하우를 뭐 맞습니다. 네. 뺏길까봐 네, 네. 이런 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협업이 잘 안 되는데 빨리 성장하려면 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뭐 혼자 가고 네. 길게 가려면 뭐 네. 같이 가야 된다고 네. 얘기하듯이 네. 사실은 이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네. 간의 협업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네.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앞으로 좀 우리 정 대표님도 좀 열심히 협업을 그러니까 네, 협업을 하려면 좀 많이 성격은 열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좀 그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네. 서비스 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제 뭐 리갈텍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쪽 산업의 지금 어떤 현황 내지는 뭐 그 업계에서 지금 뭐 경쟁자가 어떤 경쟁자들이 있고 외국은 또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리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은 글로벌 시장은 3년 내에 한 650% 이상 성장을 하는 대부분 급성장하는 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걸테크가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요.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변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 저희처럼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뭐 완성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등기를 신청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이렇게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 외에도 뭐 국회라든가 국가기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라든가 에서 이제 활용하는 입법이나 법령이 워낙 진짜 세칙이나 워낙 다양하게 변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외국의 어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성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좀 규제의 이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규제라면 어떤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법률 리걸테크 영역의 중점은 이제 변호사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걸테크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서비스로 나타나는 것들도 변호사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이런 아니면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시스템이 대신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걸테크의 출발이고 핵심이고 그러다가 이제 법령이나 뭐 그러다가 뭐 레귤레이션 테크에서 렉테크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핵심이 되는 변호사 중심의 어떤 서비스들에는 변호사법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개를 했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업을 하는 변호사와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한이 있다거나 그게 마치 그 네네. 뭐죠? 그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그 원격 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뭐 진단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의사가 그러니까 진단과 네네. 처방, 진료는 의사만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로봇이 하거나 또는 뭐 원격으로 해서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가서 뭐 약을 뭐 처방하거나 네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와 비슷하게 이쪽 동네도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서 네.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네. 영역이 있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일부는 그런 네. 그 변호사들의 네네. 이른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어차피 저기 정기 방송 아니니까 써도 돼. 나와바리, 그지? 나와바리 침해 이런 거죠. 네. 그 영역 네. 침해 그거죠. 근데 이 변호사 저도 이제 리걸테크 산업의 스타트업 리걸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까지 발전된 기술은 저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 역량을 뭐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뛰어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분명히 변호사님들이 해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형성된 산업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에라는 관점보다는 변호사님들이 좀 더 큰 시장, 더 많은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의뢰인을 만나는 것들도 웹상에서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규제가 변호사업을 침해하는 것을
변호사업을 침해하지 말란 쪽의 규제라는 이해보다는 이런 변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의 시장이 확장되는 거를 막는 쪽에서의 규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산업 발전이 외국에보다는 좀 더디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2015년이 거의 태동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창업을 해서 한 6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네 쭉 버텨왔는데요. 이제 한 3, 4년 지나면서 이제 2018년 넘어가서는 저희도 그래도 한 100개 이상의 리거테크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한 2018년 지나서부터는 저희도 생태계가 좀 무르익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벌써? 네네네 그렇습니다. 리걸테크를 표방하는 네네. 스타트업들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뭐 몇 개 살아남은 거? 네네. 10개 안쪽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면 100대 네네. 10에 지금 경쟁을 하고 계신 거네. 그죠? 네, 뭐 저는 여기서 다 같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를 같이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누구나 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생겨나는 포인트에 것은, 대해서는 네. 저도 적극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죠? 3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네. 넘나요? 네네. 상당히 그러면 시장이 네. 사실은 변호사 시장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 경쟁이 네. 심한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정 대표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네. 법률 서비스가 네.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후 약방문식에 네, 네. 뭐 누구한테 나 돈 띄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돈 찾아주세요. 내지는 나 자동차로 뭐 사고가 났어요. 이러니까 그 사후 처리 네. 중심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 아미쿠스 렉스가 하려고 하는 로폼이라고. 로폼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로폼, 네. 로폼이라고 하는 네. 서비스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네. 사전적인 네. 영역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 단계를 가기 전에, 네. 그죠? 네.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네. 행위들을 네. 또는 이루어져야 하는 법률 행위들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기존 변호사들도 그쪽 시장이 커져야 그 지금 그 포화되어 있는 그 소송 관련 소송 대리 네. 이쪽 시장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올 수 네.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 변호사 시장이 저는 이제 포화되었다라고 보지 않는 게 거의 이제 법무팀이 있는 중소기업이 2.5%도 되지 않습니다. 350만 개 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법무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발생해야 이제 변호사님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저도 변호사니까 창업해서 저희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나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스타트업들은 창업하면 법률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과 상황과 어떤 인식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차치하게 되는 법률 이슈들이 가장 첫 번째가 법률이거든요. 아니 뭐 창업했으면 빨리 뭐 제품 만드는 것, 마케팅하는 것 이거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법률은 차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랑도 상관이 있는 얘기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게 버려지는 사건들이 많은 게 저희는 비용을 뭐 몇백만 원, 뭐 몇백만 원도 적은 거죠. 1,0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지불을 의사나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규모들이 많이 있는 시장들이 버려지고 있는 시장인 거죠. 거기다 대고 변호사 수를 늘려서 변호사 수를 무조건 늘리기만 해서 경쟁을 붙여서 변호사 니들이 살아남으려면은 가격을 낮춰라. 근데 제 입장에서도 의뢰인 한번 만나서 상담을 받고 나서 이제 시간 들여서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의견서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고 하면은 이제 분명히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비용으로 줄이라고 하면은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시장은 기존의 변호사님들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의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런 가격대 니즈가 있음에도 이러한 뭐 300만, 500만, 1,000만 원을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변호사님들한테
깎아주세요 이러면 절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변호사님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걸 갖고 변호사님들이 찾아뵈면은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양자가 만족할 수 있게 해서 전형적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롱테일 이코노미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수요 빈도나 네, 그 수요량이나 가격이 좀 그러니까 네, 네, 저가격대의 네, 네. 그 미충족돼 있는 수요 시장을 보고 이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창업하는 네. 상당수의 기업들이 성공적인 경우가 네, 그런 거죠. 뭐냐면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에서는 돈 있고 네, 대량의 수요를 가지고 있거나 네, 그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고객들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 오프라인을 그러니까 온라인을 이용을 해서 소규모 수요자 또는 지불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수요자들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하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